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월요일이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 형사 33부 서울중앙지법 판사 3사람과 이재명 피고인이 오늘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8일 만에 황당한 논리로 황당한 법리를 들이대서 무죄를 선고해 준 어떻게 보면 사법적 은인 같은 김동현 부장판사와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33부, 여기서는 이재명과 관련한 2개의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나는 지난달 25일에 어처구니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렸던 위정교사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개발 비리하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묶여있는 그 사건을 또 이것도 김동현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합의 33부 3명의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25일에 위정교사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리면서 무죄를 뜻밖의 이재명 피고인조차도 깜짝 놀란 그 무죄를 선고를 해줬죠. 그리고 그 재판부와 오늘 대장동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이 다시 만난 겁니다. 당초에 이 두 개의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장동 재판을 3주 동안 연기를 했죠. 3주 동안 미뤘습니다. 그때 미뤘을 때 이 1심 선고를 앞둔 위정교사에 대한 판결문을 쓰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은 3주를 미뤘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유죄가 그때 뭐 확실시 됐으니까는 유죄를 내리기 위해서 판결문을 꼼꼼히 쓰기 위한 것 아닌가. 검찰을 구형해서 징역 3년이나 나왔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3주 동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죄로 꽤 맞출 수 있는지 그쪽으로 노력을 하느라고 집중을 하느라고 대장동 재판을 또 3주나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실형이 나올 걸로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왔던 이 위정교사 재판은 무죄를 선고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모든 재판을 끌려고 가든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고맙게도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장동 관련 사건은 또 3주 동안 재판을 끌어줬습니다. 양쪽 다 이재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또 재판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그 전에도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이 재판 불출석 이런 것도 살짝 눈 감아주고 중간에 조퇴하는 것도 허락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공범관계인 정진상과 같이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이 공범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안아보라 이렇게 허가를 해줬고, 아마 2심 전심으로 김동현, 이재명 판사 김동현과 피고인 이재명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재명은 이 법정에 이제 3주 만에 오늘 대장동 재판이 다시 속개가 된 거죠.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재명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죠. 위정교사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또 위정교사 판결에 나오니까 뭐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무슨 피고인이 이 재판장하고 인사를 공식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아마 서로 또 교감을 했겠죠. 눈빛을 주고 받았다든지 그런 공감대를 또 형성을 했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김동현
오늘 이재명의 배임 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 공판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하면은 오늘 또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갑자기 3주 만에 재개가 됐는데,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재판 시작 직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도 아니고, 재판 시작 직전에 몸이 아프다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1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법정에 정인이 못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정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 김동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5분 만에 또 법정에서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이 없으면 전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15분 만에 재판을 끝내버렸는데, 오늘 그 짧은 시간에 15분 동안 짧은 시간에 이재명 변호인들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인 위정교사에서 무죄를 받아낸 그 변호인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다른 변호인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김동현 재판부에서 무죄를 하나 받아냈기 때문인지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하무인격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3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일단 그 유동규는 정인인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공전하다가 15분 만에 끝났는데, 그 사이에 검찰은 이재명 쪽,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반대 신문 사항이, 지난번에 이제 유동규 정인으로 출석해서 질문을 했죠. 그때 검찰 정인인데 이제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죠.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그 질문 내용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의 반대 신문 사항과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대장동 재판이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는 지금 오늘 열린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고, 이것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하는 것이고, 같은 대장동 사건이지만은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이 민간업자 5명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은 이게 본료 사건인데, 이것은 형사합의 22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33부, 22부에서. 그런데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에게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이, 그 신문 내용이 대장동 민간업자 쪽을 그 재판하는 형사합의 22부에서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똑같아. 이 말은,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관련된, 검찰에 관련된 이 수사,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재명과 정영학. 그런데 변호인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반대 신문 하는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말 맞추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조율을 해서 노는 것 아니냐. 일종의 공범관계인데, 자, 그것을 검찰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다른 재판에서 한 정인 신문 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 틀린 내용도 많고 잘못된 질문도 상당수 확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전에 정인 신문이 이뤄진 건데, 어떻게 신문 사항을 구한 건지, 정영학 측과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장동 공범과 의사 연락한 것이 맞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검찰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유동규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서로 짜 맞춰서 하면은 정인이 이 증언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되는 일들이 쌓이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쪽 재판, 그리고 이 이재명 재판에서 서로 유동규를 상대로, 이제 유동규는
그쪽과는 이제 등을 돌린 사람이죠. 상대로 반대심을 막 하는데 이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교감을 해가지고 공범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검찰이 지적을 한 것이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재명 변호인들이 기세 등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판 검사들에게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성을 높였다. 그렇게 검찰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 신문 사항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그냥 답변하면 될 일인데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을 향해서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무례하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쪽 변호인이 어디서 베꼈냐, 제대로 베끼라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다. 틀렸다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제주 신문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인데 이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하다. 이렇게 또 해서 그 언성을 높였다.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1심 선고에서 황당한 법리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그리고 그 이재명에게 마치 은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만약에 이재명이 11월 15일 날 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제 민주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이재명의 모든 것을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손절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2심에서 은인이 나타난 거죠. 그때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유창훈 영장판사에 이어서 세 번째 판사복을 입은 은인이 나타나서 이재명을 구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재명이 기세등등하게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들도 탄핵하고 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죠. 지금 비명계에서도 일단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법복을 입은 판사죠. 김동연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3명의 판사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재명과 다시 조우를 했습니다. 그들의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겠지만은 서로 눈빛으로 교감을 형성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도 대장동 같은 경우는 4천억대 배임 사건이고, 백현동 지금 200억 그 손해를 입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사건이고, 위례신도시 또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큰 장사를 한 거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재판을 김동연이 하고 있는데, 김동연은 이것을 끝까지 안 합니다. 내년 2월에 법관 인사이동 때 3년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나는 갈 테니 잘해봐라. 이거 이제 위정교사에서 이재명 무죄 해놓고, 자, 나는 할 바 다 했어. 좌파 진영에.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나중에 1심 선고를 안 하니까 대장동 이걸 오래 걸리니까는, 자, 이제 나는 2월달 되면 갈 거야. 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검찰에서는 지금 위례 신도시는 심리를 다 했고, 지금 대장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현동, 성남FC 이런 순으로 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분리해서 선고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도 김동연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선고를 하면 먼저 다른 게 유죄가 나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선고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재판부에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재판부에 주면은 또 이재명에게 불리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자, 그렇게 모든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이재명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33부 판사들과 이재명의 오늘 조우가 8일 만에 조우가 있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